한국이 이란의 음식과 약을 사는 데 쓸 돈을 빼앗았다. 한국이 미국의 명령에 따라 이란의 자산을 압류했다. 한국의 관리들에게 당신들이 이란 국민의 음식과 약을 사는 데 써야 할 돈을 동결했고, 이는 미국의 명령을 따라 이란 국민의 음식과 약을 빼앗은 것이다. 한국은 이번 일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이란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이 게임에서 패배자는 한국과 한국의 산업이 될 것이다. 최근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의 발언입니다. 2010년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원화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를 통해 한국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이 계좌는 동결돼 이란이 손을 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란 혁명 수비대를 계획적으로 출동시켜 한국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를 납포했고, 아직까지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만행인데요.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한국경제 취재진에 의약품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은 우리가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란과의 문제가 일단락 되려 하자 이번에는 일본이 이란의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한국 국적의 어선 808 청나무가 일본의 베타 경제 수역에서 위법 조업을 했다가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규슈 남부 일대를 관할하는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 관계자는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한국인 선장 김 씨는 일본이 설정한 베타 경제 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체포된 위치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씨가 체포될 당시 어선에는 김씨 외에도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8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을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는데, 한국해양수산본부는 일본이 납포한 청남 8085를 돌려받기 위해서 업 지도선 무궁화 40호를 출동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한국, 일본,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베타 경제 수역이 각각 다릅니다. 일본의 주장을 보시면 심지어 독도까지도 일본의 영역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도 일본의 베타 수역을 넓히려는 일본의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과 충돌이 있었던 것은 한국 민간 어선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제주 동남 해상에서 한국의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 선박이 대치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요. 일본 해상보안청은 22일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메시마섬 서쪽의 동중국해에서 자국 선박의 조사 활동을 한국 해양경찰이 중단하라고 요구해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 선박의 조사 활동 수행 위치가 한국 측 베타 경제 수역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라고 답하며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대치 지점은 한국과 일본 서로가 자신의 베타 경제 수역이라 주장하고 있는 대립 구간입니다. 베타 경제 수역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즉 370.4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 아래 정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이 구간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한국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일본은 한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이 제재하려 하자 이를 외교 문제로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일본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서 말이죠. 현재 전라남도 목포시 임성리역에서 해남군까지 있는 66km의 지상철도, 그리고 해남군에서 보길도까지 있는 28km의 해상교량, 보길도에서 취자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있는 73km의 해저터널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예상되며, 이 터널이 관통되면 세계 최장 터널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에 KTX도 연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육로로 말이죠. 제주 해저 터널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전남과 제주가 공동으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했고 제주가 제2공항에 주력하기 시작하면서 제주 해저터널 계획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예산안에서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5억 원 증액된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20조 원이 넘고 공사기간이 15년 걸리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실 오래전부터 주변 열강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지정학적 위치가 훌륭하다 보니 여러 나라들이 탐냈습니다. 19세기 말 제주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표현한 국가는 일본과 러시아, 특히 일본은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을 예의주시하면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제주도를 어업자원의 요충지로 인식하고 어장을 침탈했고 이 과정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제주 어민과 이를 빼앗으려는 일본 어민 사이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제주도의 가치를 인식했습니다. 20세기 전반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는 일본의 전략적 기지로 활용됐고 일본은 중일 전쟁 당시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폭격 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도 미국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기 위해 6만 7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집결시키며 각종 군사시설을 제주도에 구축했습니다. 미국도 일본 봉쇄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관심을 보였고 미국은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도 중국의 폭격을 위한 군사기지로서 제주도를 빌려줄 것을 한국에 제안하는데 주변 국가들이 하나같이 제주도를 탐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주 해저터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이경영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전남지사 시절 해저터널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제주 해저터널을 국책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우려된다 전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의 정체성을 섬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도민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도민의 주권이다. 목포, 해남, 보길도, 주자도, 제주도가 두세 정거장 수준이 돼 관광 형태 자체가 당일치기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제주도민이 받아들일 것인가도 문제다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제주 해저터널 계획이 탄력을 받으면서 제주 해군기지도 동시에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섬이 아닌 내륙 지역이 되면서 인프라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2016년 설립된 제주 해군기지도 규모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본의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은 가짜 뉴스라며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는 일본 도쿄올림픽 취소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가 임명을 요구한 일본 집권당 연합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어느 누구도 올림픽을 취소하자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개최하기 너무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라며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취소라는 내부 결론을 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오늘도